떴다 변비행 편정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동 하늘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월 28일이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니까 정말 중동 하늘길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변비행에서는요, 중동 하늘길에서 벌어진 정말 별별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영공부터 이렇게 막히게 되는데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나 전투기 날아다닐지 모르고 요즘에는 드론까지 날아다 보니까 중동 하늘길이 폐쇄가 됐죠. 근데 이제 폐쇄가 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공항, 일부 영공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월 4일만 봐도요,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다 막혔습니다. 일부 공항과 공역은 부분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군사작전이 있을 수가 있고 VIP나 교민 수송,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열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선이 사실상 운항 중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이후에 한국과 중동으로 가는 항공 노선 자체도 전부 중단이 됐죠. 참 전쟁이 벌어져서 이렇게 영공이 마비가 되면은 우리 교민들, 현지에 계시는 분들, 승무원들, 여행객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발이 묶인다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당장 대한항공만 해도요, 전쟁이 벌어질 때 아랍에미레이트로 가던 항공기가 미얀마 상공쯤에서 미얀마 영공에서 다시 터널해서 한국으로 회항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현지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승객들이나 승무원들, 여행객들이 전부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 정부가 결단을 처음에 내린 것이 뭐냐면 대한항공을 활용해서 전 세계를 한번 띄워보자. 그래서 교민들을 이송해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영공이랑 공항의 운영을 대대적으로 제한을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부분적으로는 오픈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에서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가고 싶어도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죠. 그래서 대안으로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오만을 활용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만에서 중동 지역에 있던 교민들, 여행객들을 이동시켜서 한국으로 다시 귀환시키자라는 논의가 실제로 있었고 언론에 또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이게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당시에도 군수송기를 띄우면 어떻겠냐라는 여론이 있었고 실제로 논의가 있었지만 이게 뭐가 있었냐면 군수송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결국에는 국적 항공사든 국적 수송기든 날아가는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에미레이트 항공, 에티하드 항공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자국의 비행기에 한해서는 두바이 공항에서는 이동을 할 수 있게 조금씩 제한이 풀어졌었는데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에미레이트에서 전세편이 뜬 거죠. 그리고 아부다비에서도 뜬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적기를 타고 일부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노쇼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이제 전세기 공지를 했고 다들 그 전세기를 타고 돌아오려고 해서 처음에 예약률은 100%가 넘어갔습니다. 타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상 당일날 보니까 몇십 명이 노쇼가 발생을 한 거예요. 먼저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일단 타세요. 그리고 갔다 와서 돈을 내세요라는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약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가지고 물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못 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타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피해를 준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 과정에서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항공은 도대체 왜 안 갔을까라는 여론이었습니다. 이건 좀 입장이 달라요. 대한항공은 자기네들은 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가려고 했다라는 입장인 거고 외교부와 정부에서는 좀 안전상의 이유를 좀 들었던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만과 사우디는 대한항공이 직항을 운영하는 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가자마자 바로 선뜻 자기네들이 가겠습니다라고 하지도 못해요. 거기에 이제 비행기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또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 거기로 파견이 돼야 됩니다. 각종 통행과 관련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라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려는 건 아니고
참 이런 고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3월 15일인가요? 사막의 빛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승객 211명을 태운 KC-330 시그너스 군 수송기가 공항으로 왔습니다. 대개 이런 작전은 엠바고가 걸립니다. 대개 어떻게 되냐면 군이 우리도 모르게 가서 교민들을 다 태우고 나와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영공에 들어왔을 때 이 엠바고가 해제가 됩니다. 이제 뭐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등등에 체류했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수송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사우디 리야드로 집결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송을 해오는데 그 오전만 해도 대한항공이 사실 가기로 반 이상 결정이 됐었다가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군 수송기가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중동 하늘길 이야기에 관한 여러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두바이에 단기 체류 중인 운항 및 객실 승무원을 모두 귀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AE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다시 회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현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무원들이 이 사람들의 발이 묶여 있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촬영을 3월 19일 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한항공 비행기는 아랍에미레이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흘 이상 대기하다가 이렇게 귀국을 시켰다라는 기사인데, 왜 아쉽다라고 하냐면 사실 일부 승무원들은 3월 초에 이미 왔습니다. 오만 등을 거쳐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왔어요. 외항사 및 여행사의 어떤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맞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근데 승객들도 있었잖아. 본인들도 같이 타고 오는 승객들이 거기 있었죠. 근데 승무원은 따로 왔다? 근데 고객들이 이거 모를걸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한항공이 아쉽다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승무원들이라도 빨리 빠져나가서 다른 업무에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논리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고객들에게 만약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함께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었다, 안내를 했었다면 뭐 인정. 그래서 승객들이 선택을 안 한 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요. 동병상련인데 거기서 누구는 이 루트를 알아서 현실이 빠삭하니까 가서 나오고, 이건 좀 그래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뭐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 이야기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뭐 당입니다. 그래도 그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자, 저는 사실 이번 전쟁에서 되게 눈여겨보던 뉴스가 있었어요. 이란이 드론으로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했다라는 외신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우리 보복할 거야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저는 여기의 상황을 매우 유심히 지켜봤어요. 왜 그러냐면 아제르바이잔이 만약에 공격을 받고 또 공격을 과정이 발생을 하면 아제르바이잔 영공이 또 다치게 되거든요. 지금 인천에서 유럽으로 가려면요,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이 아제르바이잔 영공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영공이 막혔다?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가 막히냐 안 막히냐 엄청 유심히 봤는데 천만다행으로 영공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글로 지금 잘 다녀요.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또 뭐 어떻게 공격이 막 벌어지고 해가지고 그 영공이 닫히면, 안 그래도 지금 우회해서 유럽 갈 때 막 2-3시간씩 더 걸리는데 여기 감당 안 됩니다. 이거 안 그래도 지금 고유가에 유류비까지 걱정되는데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은 이제 촬영 시점 19일 기준으로 중동 노선 일부 재개가 돼서 에미레이트 항공도 1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중동 노선이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의 반사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 유럽 직항 노선이 수혜 아닌 수혜를 봐요. 중동 항공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취항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항공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중동에서 한국으로 직항을 띄어서도 있지만 중동을 환승으로 이용을 해서 인천, 중동, 유럽으로 가는 이 환승 장사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인천에서 유럽으로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들에게는 정말 소위 짜증나는 일이에요. 직항으로 가야 될 수요를 이 환승 수요가 쫙쫙 빨아들이다 보니까 유럽발 수요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중동 환승 노선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두바이니 뭐 이런 데가 노선이 다 막혀버렸으니까 환승 노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어디로 가냐? 직항 노선으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기사도 썼는데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적 항공사들의 인천 유럽 직항 노선 편당 탑승객 수를 비교해 봤더니 적게는 수퍼센트에서 많게는 80% 이상까지 탑승객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각했을 때의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당시에 미국과 중국이 막 으르렁대고 싸웠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수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오는 수요가 한국을 거쳐서 미국을 가는 방안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 노선을 운영하는 국적 항공사들이 돈 엄청 벌었죠. 그거랑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중동발 유럽 환승 노선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수요가 직항 노선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도 참 독특한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탑승객은 올랐지만 고유가 고환율 때문에 또 정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다시 중동 노선이 활성화가 되면 기존에 들어왔던 예약이든 뭐든 이런 것이 다시 분산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뭐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행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 막 1,500원대 가고 있고 유가도 갤런당 $100가 막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와 다른 게 뭐냐면 여행 심리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여행 심리가 60, 50으로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에서 멀어지면 소비를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은 뭐 100에 가깝습니다. 아직 여행 소비를 줄이지 않겠다라는 소비자들이 많은 거죠. 중동 전쟁을 때문에 중동발 여행객은 사라졌지만 거기에 있던 여행 수요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효하다.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유럽발 직항 탈 수도 있고 뭐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비행기 타려는 수요는 아직 견고하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뱀뱅에서는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중동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많은 일들이 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 때문에 환율이 치솟고 또 유가가 치솟는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듭니다. 지금 이제 항공사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정부랑 열고서 뭐 비축유를 풀어달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항공유를 좀 조절해달라, 그러니까 많이 팔지 말고 국내에서 많이 좀 수요를 좀 풀어달라,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슬롯을 유예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슬롯을 유예다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인 게 뭐냐면, 슬롯은 뭐예요? 내가 뜰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운항 운수권 같은 개념인데, 요것을 유예해 달라는 말은 내가 이거 지금 못 띄우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규칙상 어떤 슬롯과 운항 운수권이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얼마 이상 몇 % 이상 거기서 운항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뺏겨요, 이거. 그런데 이것을 유예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금 유가 때문에 힘드니까 그 노선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의미. 뭐 대한항공이야 뭐 환핵진이 뭐 유가 핵진이 이런 거로 좀 버틸 수 있겠지만 뭐 LCC들은 정말 곡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